네, 내신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백만돌이 이성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B2, 영끌로 진 빚을 세금을 통해 탕감해 주는 것인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B2니까 청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프니까 청춘이지 않죠. 아프면 환자죠. 자, 표현을 살짝 좀 비틀어 본 건데 아무튼 어제 뉴스 썰기 2030 청년층의 영끌, 비투로 인한 손해 지원 대책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는데 여당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자, 청년층, 주로 이제 영끌, B2 한 청년층의 그 대출 상환을 좀 유예해 준다거나 이자를 좀 감면해 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같은 2030들이 상당히 이게 불공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해줬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 이슈냐면 자, 이 어제 저희가 했던 이 클립 한 10분 정도 클립이 지금 보시면은 135만인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40만 이상이 본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 뉴스 썰기가 인기도 있기는 하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어쨌든 이 이슈가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선거철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이 많다. 그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뉴스 썰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반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이례적으로 해명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여론이 악화되자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액 삭감, 전액 탕감, B2 탕감은 아니다라고 계속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을 발표할 때 좀 표현에 뭔가 좀 문제들은 있었지만 전혀 지금 반발하는 그런 우려는 나올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 다시 한번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오늘 여당에서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B2나 영끌 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직, 생계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국민들은 누구나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에서도요,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정책은 뭔가 원금을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이 전혀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해줬던 제도인 거고 그 은행권의 부실 채권 같은 걸 막기 위한 제도다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등 피해받은 걸 구제해 주는 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겠지만 개인 판단으로 주식과 코인을 투자하고 영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그에 따른 피해를 도와주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지금 정부는 설사 개인의 판단으로 투자 실패한 그 영역일지라도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 즉 국가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듬어야 된다. 이해를 지금 부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층이 영끌 B2로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또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두텁게 그들을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취지를 정말 좀 살펴보자면 2030 청년들이 뭔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라는 게 원래 취지였던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공감대를 사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에선 지금 지지율이나 경기가 안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지난 정부 때문이라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저희가 어제 짚어본 바도 있고요. 이과론도 아마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자, 영끌과 B2는 전 정권 탓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전 정권 때문에 영끌이나 B2가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탓은 아니지만 전 정부 때문이지만 어쨌든 현 정부는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 것 같은데,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과연 청년층의 영끌이나 B2가 늘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점에서 지금은 너무 과열돼 있고 자칫하면 지금 뭐 영끌이라고 합니까? 어찌 보면 막 지금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시는 특히 젊은 층들한테 잘못하면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연끌을 해서라도 이렇게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나중에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지만, 자, 비록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평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정권 재창출하는 그 실패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이른바 패닉 바잉, 뭐 영끌 투자 이런 부분들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의 영끌 투자 그 손해에 대해서 전 정권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 시절에 패닉 바잉이나 영끌 투자를 안 한 국민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전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적은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끌과 비투를 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지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구제해 준다면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던, 영끌하지 않고 비투하지 않았던 쪽에서는 어쨌든 그 2030 벗어나서 만 34세였나요? 그 이상의 층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왠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소외받는 거 아니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청년층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좀 품어주자, 이해를 부탁할 때 자, 이런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 이런 빚을 탕감하거나 이런 채무 구제를 할 때는 자,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재정은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적인 그 공감 여부는 있는지라는 보다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냥 무조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같은 젊은 층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 여러 가지 댓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따뜻하게 품어줄 거면 내 계좌 먼저 따뜻하게 좀 해달라. 자, 따뜻한 마음은 결시가동에나 좀 써라. 코인이나 대출을 안 한 내가 바보다. 자, 수익이 나면 자본주의, 망하면 공산주의.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자기 혼자 다 가져가죠. 하지만 망하면 정부가 도와주니 공산주의냐.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댓글 굉장히 와닿네요. 수익 나면 자본주의, 망하면 공산주의. 논란의 추이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어제 국토부 업무 보고서에서 JTBC 드라마, 화제의 드라마였죠. 나의 해방일지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같은 국토부 업무부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셨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보진 않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다. 보고받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시죠? 이 나의 해방일지 주인공 3남매들이 경기도 모처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지난한 과정. 힘든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GTS 착공을 좀 빨리 앞당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석구 씨가 나오는 왜 이렇게 하세요? 본인 손석구 씨 아니잖아요. 구 씨도 아니면서 대씨. 대씨 아닙니까, 대씨? 하시죠. 예. 네. 진행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인용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여러 번 뉴스 썰기에서 이 나의 해방일지 장면을 이용해서 상당히 뉴스를 썰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의 그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되게 인상적으로 표현한 장면 저희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서울 드실래요? 전 서울이 별로라. 이 수도권의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입니다. 서울, 핵심, 노른자.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좀 주변부.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그 손석구 배우가 나온 드라마에서도 흰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네. 이게 언제냐면 지방선거 직후에 지방선거 경기도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그 뉴스 썰기에 사용했던 건데 네. 공교롭게도 저 영상도 100만이 넘었었네요. 그래요? 예, 뭐 어쨌든 그렇다고 깨알 보고 같은 자랑. 말 나온 김에 해방일지 얘기한 김에 우리 그 애청자, 시청자분께서 이런 그 짤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썰전일지. 자, 김지만 시청자님이 자, 손석구 닮은 누군가 있네요. 그리고 저 여주인공, 맨 끝에 여주인공의 오빠.
저 못 알아봤어요. 박성태 앵커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예, 맨 끝에 이게 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께서 저희 출연자들의 얼굴을 아주 정교하게 합성을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 있는 사람은 손석구 닮은 이성대 기자죠. 예, 그런 것 같고요. 배 씨.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표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에게는 참고로 자 많이 참여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비투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들, 청년들을 도와주는 건 좋죠. 계속해야 되는, 당연히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차갑게 따뜻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비투나 영끌로 손해본 사람만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정교하게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따뜻한 마음으로 좀 품어주자라는 얘기는 사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성대 뉴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